2025년 2월 6일 목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토사광난, 의학명으로는 급성장염, 많이 회복되고 있고요. 예전에 이렇게 토사광난이 일어났을 때는 죽막 먹고 회복하면서도 체력이 좀 됐는데 죽막 먹으니까 이제는 체력이 안 돼서 기운이 없더라고요. 뭐 당연히 술은 못 먹고 빨리 나와서 시원한 맥주 한 잔 먹고 싶다라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요. 제가 어제 새날 방송 끝나고 이제 마차님이랑 야수님이랑 이렇게 이제 인사하면서 저 이제 토사광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왜 토사광난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사연을 얘기하다가 제가 이제 갑상선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게 됐는데 야수님이 빵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견디냐고 하시던데 여름 더위는 잘 버티는데 겨울 추위에 굉장히 취약하고요. 예전에 제가 갑상선이 없다라는 판명을 받고 수치가 좀 불안정하다. 그런데 약 먹기엔 조금 애매하니까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 하셔라 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 약을 복용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제가 건강검진을 받을 예정이어서 갑상선 수치를 한번 제대로 확인하고 필요하면은 좀 약을 먹어야겠다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갑상선이 없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너는 그러면 갑상선암 걸릴 염려 없으니까 좋겠다. 그런데요, 조물주가 괜히 그런 걸 만들었겠습니까? 다 필요하니까 만들었죠? 태어날 때부터 없으면 뭔가 솔직히 장애인 거죠. 그죠? 뭔가 저는 뭔가라나 남들 다 갖고 있는 거 안 갖고 태어난 거니까 약간 모질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요. 어제 해드리지 못했던 2월 4일 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그리고 2월 5일 수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는 이제 트럼프의 관세 그리고 트럼프 저거 되게 뭐 좀 지랄 좀 할 것 같은데 약간 힘이 좀 빠진 것 같네. 눈치 좀 보네. 아니면 밀당하네. 그러니까 확 밀어붙이지 않네. 뭐 그런 인식이 주식시장에 퍼지면서 주식시장은 지금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월 4일 화요일 뉴욕 증시는 다우지수가 0.30, S&P 500이 0.72, 나스닥이 1.35%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멕시코와 캐나다에 이어서 중국도 시진핑과 트럼프가 통화를 하면서 뭔가 야 너무 심하지 않니? 살살 좀 해라. 야 지금 경제도 안 좋고 뭐 기후 변화로 막 그런데 야 좀 너무 들이대지 마. 이런 식으로 대화를 통해서 관세 부과가 극적으로 타결이 아니라 극적으로 유예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자, 2월 4일 발표한 경제지표는요. 12월 구인 건수 760만 건이라고 합니다. 자, 이 수치는요. 3년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작년 9월 달 FOMC 회의에서 50bp 금리 인하할 거라는 거를 기똥차게 맞춘 후에 여러분들께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10월 달부터 경제 지표가 막 뒤죽박죽 나와서 굉장히 혼란스럽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드렸습니다. 그 안에는요. 고용 지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 연휴 끝나고 2월 달 들어와서 차분하게 침착하게 어떤 이슈가 튀어나와도 미쓰리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지만 미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거는 뒤죽박죽된 경제지표를 다시 차분히 체크해가는 거다. 자, 구인 건수 760만 건, 12월 달 겁니다. 3년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25년에만 55만 6천 건 감소됐다. 자발적 퇴직이나 해고율에는 큰 변화가 없는데 2025년 1월에만 무려 55만 6천 건이 감소됐다. 글쎄 이거는 저는 고용지표에 대해서는요. 뭐랄까요. 지금 대변화가 진행되고 있죠.
무인 점포 많아지고 키오스크가 대신하는 점포가 많아지고 그 이외에 우리가 이미 겪고 있는 어떤 뭐 자동화 이런 것들이 어떤 고용 지표에 대한 기존에 있었던 어떤 기준 수치를 좀 변화시켜야 되는 그런 변화가 한번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용 지표도 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12월 구인 건수 3년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라는 정도만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건 별로 없었습니다. 자, 2월 5일 수요일 뉴욕 증시도 여전히 트럼프 막 들이대 할 것 같았는데 의외로 좀 얌전하네. 눈치 좀 보네.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역시 3대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71, S&P 500이 0.39, 나스닥이 0.19% 상승했고요. 자, 알파벳 AMD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가 완화됨으로써 뭔가 저가 매수가 유입됐고 저가 매수 유입으로 상승 마감했다라고 전문가들은 평가를 합니다. 자,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 ADP 민간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1월 달 겁니다. 전월 대비 18만 3천 명이 증가됐다고 해요. 12월에는 기존에는 12만 2천 명 증가했어요 라고 했는데 다시 계산기를 두들겨 봤더니 17만 6천 명이라고 합니다. 12월은 17만 6천 명, 1월은 18만 3천 명, 지금 ADP 민간 고용 지표는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이 보이고요. 시장 예상치 15만 명보다도 한 3만 명 정도 더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뭘 봐야 되냐면요. 제가 예전에 또 이런 얘기 해드린 적이 있어요. 자, 고용지표는 두 큰 축이 있습니다. 매월 초에 발표되고요. ADP 민간 고용지표, 노동부에서 발표되는 고용지표가 있습니다. 진짜 미국 고용이 좋아요라고 하면 ADP 민간 고용지표도 잘 나오고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비농업자 고용자 지표도 잘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면 약간 시소타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수요일 날 발표된 ADP 민간 고용 지표는 잘 나왔으니까 과연 금요일 날 발표되는 노동부의 고용 지표가 잘 나올지 아니면 못 나올지를 우리가 지금 가늠을 해야죠. 제가 그동안 데이터를 쌓아서 쭉 분석해 본 결과로는 만약에 지금 미국 경제가 진짜 좋다면 노동부의 고용 지표가 되게 잘 나올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의외로 ADP 민간 고용 지표보다 노동부 고용 지표보다 부진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3월 달에 금리를 인하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노동부의 고용 지표가 살짝 부진해도 나쁘지 않겠죠.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힌트 드리고 있는데 감 잡으셨죠? 자, 그리고 PMI 지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SM에서 발표된 1월달 서비스 PMI 지표 12월에는 54.0이었는데 1월에는 52.8로 12월보다 하락했습니다. 시장 예상치 54.3보다 하락했고요. 그리고 S&P 글로벌에서 발표한 1월달 서비스 PMI 지표 52.9로 마찬가지로 전월 대비 부진했습니다. 12월 미국 상품 및 서비스 무역 적자 11월에는 789억 달러였는데 12월에는 984억 달러로 무역 적자가 확대됐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만 경제 지표를 좀 정리하면 고용 지표는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서비스 PMI 지표를 좀 말씀드릴 텐데 서비스 PMI 지표도 발표하는 곳이 두 곳이 있죠. 뭐 시카고도 있지만 S&P 글로벌과 ISM이 있습니다. 두 곳에서 발표하는 곳은 서비스 PMI 지표, 제조 PMI 지표예요. 그 전에는요. 기준선 50을 하회했던 게 바로 제조 PMI 지표였습니다. 서비스 PMI 지표는
미쓰리가 제조 PMI 지표가 안 좋아요 했지만 그래도 서비스업 PMI 지표는 기준선 50에서 항상 유지가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PMI 지표가 서비스업 PMI 지표가 있고 제조 PMI 지표가 있는데 서비스업 PMI 지표가 제조 PMI 지표보다 좀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제조 PMI 지표는 50 이하에서 벅벅벅벅 거렸는데 서비스업 PMI 지표는 50 이상에서 여유롭게 움직였다.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서비스업 PMI 지표는 꺾이고 있고요. 제조 PMI 지표는 50을 회복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지표가 서비스업 PMI 지표와 제조 PMI 지표가 방향을 약간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보이고 있어요. 저는 이거를 현재로서는 뭐라고 단언하진 않겠습니다. 단지 제가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용 지표를 조금 더 제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고용 지표가 제가 2024년 한 해 동안 쭉 보면서 여러분 1년 전에 기억나시죠? 바로 1년 전에 미국이 뭐 골디락스니 어쩌니 저쩌니 막 처음에 떠들어댔단 말이에요. 2024년에 골디락스가 될 거니 어쩌니. 그런데 제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 당시 미국이 계속 우리 미국 경제 좋아요. 우리 미국 골디락스예요. 연착륙이에요. 라고 떠들어댔었던 그 근거가 뭐였냐면 바로 고용지표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를 뭐라고 반박했냐면 사람인지라 앞으로 경제가 좋아지지 않을 거라는 거를 감지하면 적극적으로 취업전선에 뛰어들고 웬간하면 그만두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이 좋아 보인다라고 했죠. 그러다가 8월 달에 고용 충격 터지고 주가 크게 하락하고 9월 달에 결국 50bp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미국이 저기 대한민국에서 돈다방 미쓰리라고 유튜브 하는 애가 있는데 걔가 미국 경제 안 좋아요 안 좋아요라고 계속 노래 부르고 있었을 때 미국은 웃기지 마 미쓰리 고용 좋아 고용이 좋으면 다 좋은 거야 라고 했다가 8월 달에 쇼크 먹었다. 이렇게 고용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다뤄왔는데 제가 작년 1년 동안 쭉 고용 지표를 보면서 뭔가 고용 지표가 불안정해요. 물론 대선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수정질도 하고 여러 가지 변동성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들썩들썩해요. 사람이요. 주식이나 사람이나 그리고 사람이 만든 모든 것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 어디 가서 그냥 뭐 재미삼아 뭐 비다나 씨한테 가서 점을 봤는데 나 올해 대박난데 대운 들었대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왠지 모르게 궁뎅이가 들썩들썩해집니다. 그죠? 그게 사람 심리거든요. 반대로 불안해도 궁뎅이가 들썩들썩해집니다. 그러니까 불안하거나 흥분하지 않는 상태라면 뭔가 진득하게 엉덩이 뚝 대고 꾸준히 가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변화를 보이려면 개별 종목이 밑에서 꽤 오랫동안 1년이고 2년이고 쭉 저거는 거래량도 없고 옌병 저거 주인은 있나 저거 저러다 상장 폐지되는 건 아니야 저거는 뭐 옌병 이렇게 거래량 하루에 10,000주도 안 되고 이런 애들이 갑자기 거래량을 조금씩 만들면서 막 꿈틀꿈틀하면 어라 저거 뭐 하나? 이런 것처럼 막 올라가던 막 점상을 찍던 종목이 점상이 막 장중에 풀리고 막 지랄 이은병하고 꿈틀꿈틀하잖아요. 뭔가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제가 작년 1년 동안 딱 고용지표만 놓고 봤을 때 얘네 고용지표 뭔가 제대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고용지표가
정확하게 미국의 경제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거는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여하튼 S&P 글로벌 ISM 제조업 PMI 지표와 서비스업 PMI 지표도 요렇게 지금 뭔가 방향성을 요렇게 크로스하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3월 달까지는 여러분들께 여러분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라는 것만 얘기해 드리고요. 제가 그랬죠. 3월 달까지는 판을 좀 봐야 된다. 오히려 작년만 하더라도 굉장히 심플하게 시황이 보였는데 올해는 미국의 대선이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작년에 기대감으로 끌어올리고 대선으로 바통을 이어받고 그 바통을 트럼프가 이어받고 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 더 한 3월 달까지 판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볼게요. 자, FOMC 금리 결정에 관련돼서 3월 달까지 기준금리 25bp 인하 확률 무려 16.5%까지 밖에 안 됩니다. 이대로 간다면 3월 달에 금리 동결될 가능성 높겠죠. 자, 3월 달까지 봅시다. 자, 어닝 시즌에 대해서 미쓰리가 여러분들께 이미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어닝 시즌에 스타트를 하는 업종은 금융업종이고 그 금융업종의 대부분 실적은 웬간하면 나쁘지 않다 보니까 지난번 1월 달에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된 상태에서 그럼 주식시장 뭘로 띄우지? 트럼프는 1월 20일 날 취임하면서 관세 때리겠다고 지랄 연병하는데 어떻게 하지? 하는 상황 속에서 금리 인하 후퇴를 믿었던 증시는 금리 인하 후퇴가 이제 더 이상 기대되지 않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닝 실적으로 넘어갔고 그 어닝 실적의 바통을 이어받은 금융주가 괜찮다 보니까 이번에 실적 시즌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는데 의외로 실적 뚜껑을 열어봤더니 그닥입니다. 이번 주에 S&P 글로벌에 상장된 500개 기업계 중에 120개가 실적을 발표하는데 의외로 실적 이야기는 없죠. 이날 같은 경우에는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발표했는데 클라우드 부분의 매출이 줄어들어서 주가가 빠졌고요. 엔비디아의 대항마, 이놈의 대항마는 왜 이렇게 많은지, 브로드컴도 대항마고, AMD도 대항마고, 그렇다고 합니다. 자, AMD도 주요 매출처인 데이터 센터 AI 반도체 부분의 실적이 예상보다 못했다. 그래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아마존도 2% 하락했고요. 테슬라도 하락했고요. 애플도 중국의 반독점 조사 준비 중이라는 제목으로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의외로 이번에 어닝 실적 먹을 게 없었다. 자, 금리 인하 기대 떨어지고 있고요. 트럼프의 관세 유예 한 달 타령하고 있고 어닝 시즌 별로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의 유일한 호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트럼프가 생각보다 덜 강하게 하네?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식시장이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확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죠. 자, 다시 여러분, 제가 그저께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죠? 그동안 제가 계속 여러분들을 가스라이팅 했던 부분.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참 안타깝다. 불쌍하다. 두 번째, 트럼프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못한다. 그리고 올해 저는 중국을 굉장히 좀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예, 중국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유럽은 4분기 연속 경제 성장률 제로에서 금리를 인하한다고 하는데 유럽도 유럽이지만 올해는 중국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미국이 어쩌니 저쩌니 해도 중국이 흔들리면 미국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2015년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2015년에 미국이 오랜만에 이제 금융위기를 이겨내고 이제 금리 인하 해야지 하고 막 기대하고 있다가 갑자기 2015년 8월 달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7% 안 된다. 위안화 급락하고 이러면서 주가가 한번 휘청 흔들렸고 그때 그래서 미국은 12월 달에 2015년 12월 달에 한 번 금리를 인상하게 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어요. 그 당시
제가 알고 지내던 증권 전문가 후배 녀석이 누나 내가 주식하면서 이렇게 무서웠던 적이 처음이야라고 할 정도로 그 당시 중국의 경제 성장률 7%가 안 된다라는 충격은 굉장히 컸죠. 물론 저는 그때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 언제까지 장마다 망둥이 뛰는 것도 아니고 언제까지 중국이 그렇게 고공행진을 바라느냐. 중국도 이제 어느 순간 뭐 아직까지는 5% 타령하고 있지만 이제 중국도 이제 4% 아니면 뭐 3%까지 내려올 겁니다. 이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대신에 올해 중국은 목표 성장률 5% 어쩌고 하지만 목표 성장률과 상관없는 실질적인 미국과 관세 전쟁으로 부딪히는 과정에서 혹은 중국 내에서 어떠한 그 경기 부진 이런 거를 보면서 중국을 조금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미국이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해도 중국이 힘들면 미국도 힘들어집니다. 글로벌 모든 경제와 이런 특히 증시 네트워크는 그물망을 쳐놓은 것처럼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혼자서 나 잘났어 다 싶어래도 나 혼자 빨갛고야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안타깝다라는 거죠. 자, 2월 4일 화요일, 2월 5일 수요일 이틀 동안 뉴욕 증시 하루 만에 후다닥 점검해 봤고요. 저는 2월 7일 금요일 목요일 뉴욕 증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데 점점 나아지고 있으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금요일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춥다고 하니까 정말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갑상선이 없어서 차가운 데서 음식을 먹으면 되게 잘 취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급적이면 따뜻한 물 많이 드시고 따뜻한 음식 드시고 찬 거는 가급적. 저는 젊은이들이 이 추운 날 맨발에 쪼리 신고 얼어도 죽어도 좋다. 얼죽아 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 부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따뜻하게 하고 다니지 하는 그런 걱정도 되더라고요. 예, 건강은 건강할 때 챙기자. 예,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